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영상 정치 관련 영상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가 갈등을 봉합하고 손을 맞잡으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제가 왜 이 두 사람이 갈등을 봉합하고 손잡은 것에 만세를 부르게 됐는지 그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과 또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보면서 그 제 나름대로 보고 느낀 점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 후보로 선출되는 순간 희망을 봤습니다. 정치판이 판갈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보았고, 그 전에 앞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얘기, 윤석열 총장의 기계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구나, 다행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감이다, 이렇게 제 인생 짬밥으로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에서 서로 만나면서 됐다 하고 안심하면서 만세 불렀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국가를 생각하는 그 가치관, 그리고 솔직 담백한 점, 또 이념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고 실천력이 두 사람 다 뛰어나기 때문에 머리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에 떠오르는 이념과 생각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두 가지 점을 보고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의 생각에 서강이 비치기 때문에 저는 기분 좋습니다.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은 진영 논리, 여당 야당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저는 늘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 편이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똑바른 길로 간다. 내 편이기 때문에 잘못한 점도 슬쩍 눈 감아주고, 네 편이기 때문에 잘한 일도 비판하고 헐뜯는 그런 사회는 야만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판하는 것보다는 잘하기 위해서 남의 단점을 꼬집고 붙잡고 늘어지는 건, 이건 모질이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바람직한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 바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 없고 실력 없는 사람들은 남의 약점만 파헤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은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실력 있는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기보다 앞으로 우리가 갈 길,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는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그 꼰대 보수, 더 좁혀서 얘기하면 꼰대 유튜버들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뭉쳤습니다. 저는 그 선대위원장 출범식을 보면서 또 하나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그 출범식 진행하는 과정 구성을 보면서 됐다. 여러분들 보셨죠? 단상 위에 그 스탠드처럼 계단식으로 된 의자에 대학생들 20명과 선대위의 최고 책임자 4명, 윤석열 후보와 함께 4명이 나란히 평등한 좌석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앞에 의자 또 테이블 놓고 앞에 따서 그 앉는 좌석을 또 편을 갈랐습니다.
아니 차등화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만큼 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평등하게 민주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 됐다. 또 젊은이들 문화 코드가 한참 뒤떨어진 국민의힘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정말 낮은 국민의힘이 최근 유행하는 댄스와 가장 지금 핫한 그 오징어 게임의 음악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비보잉 댄스팀이 와서 그 젊은이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식전 기념 행사를, 축제를 했습니다. 공연을 했습니다. 그 모습과 또 간단한 퍼포먼스, 자주색 스카프를 목에 걸어주는 그 모습, 또 윤석열 후보에게는 대학생이 그 스카프를 걸어주는 그 모습, 간단한 퍼포먼스였지만 의미가 저는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출범식은 평범, 평등, 문화 코드, 젊은 문화 코드에 저는 핵심을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과 또 연설자로 나선 사람이 간단 명료했습니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이름도 하도 많아서 하여튼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김종인, 김병준 이 네 사람만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또 대학생 2명만 연설자로 내세웠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 당에 누구 나와서 줄줄이 연설을 하고 들어갈 텐데 그거 다 끊어냈습니다. 자기들만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저는 행사에서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의 그 다짐, 후보의 다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을 간단 명료하면서도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공정을 상실한 그런 것은 국민의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 국가를 만들겠다. 그리고 기본을 탄탄하게 하겠다. 기본을 탄탄하게 하겠다. 정치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온 궤적, 행동해온 그 궤적을 평가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특히 청년 여성 문제를 보강을 할 것이고 주택 문제 다르다고 서로 비판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같이 용광로처럼 녹였을 때 더 강해진다. 콘크리트에 돌멩이를 집어넣으면 더 단단해지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99%가 달라도 1% 정권 교체라는 이 공통분만만 있으면 우리는 다 같이 간다. 다 같이 간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서민을 내팽겨친 이 지긋지긋한 부패 무능 정부,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부, 저는 아주 요 단어가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지긋지긋하고 부패한 무능 정치,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치. 저는 요 마디로 이 현 정부는 평가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윤석열 대표의 연설은 살아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뻔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강의하는 것 같은 그런 연설 끝났습니다. 추상적인 연설 안 했습니다. 생활 언어로 본인이 가슴에 품고 있는 얘기를 설득력 있게 연설이 아닌 편안한 얘기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평상시에 본인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구상이 다 끝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고, 선거 방식도 바뀌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동안의 당 중심으로 당에 와서만 얼쩡얼쩡하고 후보에게만 잘 보이겠다는 이런 당 중심의 선거운동이 아니고 지역, 지구당, 지역을 살리는 지역에서 실핏줄처럼 모세혈관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겠다. 즉 선거 관행을 타파하겠다.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거의 다 나왔습니다. 정책이야 이런 것이 똑바로 쓰면은 틀린 정책, 나쁜 정책을 하려고 해도 그런 정책은 머리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연설은 굉장히 값진 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 이준석 대표 얘기도 살아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얘기 했습니다.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다. 내가 시대적 사명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다. 나는 이재명 후보가 두려운 거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1야당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는가? 그 점이 상당히 두렵다. 간신들에 의해서 간신들이 호의호식하면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그것이 멍해가 돼서 좌절했다. 지금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절실하게 했다. 지금 당대표가 된 지휘관으로서 승리를 해도 승리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개혁이고 그것이 본인이다. 변화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초래한 혼란, 비판받겠다. 그동안 본인이 윤석열 대표하고 갈등을 일으킨 것 같이 비춰졌지만 이것은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비판은 내가 받겠다. 즉 윤석열 후보와 본인을 이간질하고 깎아내림으로써 본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간질했던 사람, 이거를 나는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선거로 이끌었던 그런 것은 우리의 고착화된 선거 관행을 선진문화 선거로 바꿨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래서 선거도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젊은 세대가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해서 나라를 바꾸는 일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 스타 플레이어가 뭐 앞에 나서서 이러고 저러고 말로 떠드는 것보다는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더 강력한 국민의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들이 지지 선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 한 명 한 명 모두가 윤석열 후보의 특보가 돼서 그들이 선거운동 요원이 되어야 된다. 젊은이들을 그냥 뭐 자리 좀 몇 개 주고 자리 몇 개 챙겨주고 해서 자리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얼마나 넓혀주느냐, 그거를 위해서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얼마만큼 양보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옛날처럼 목소리 높이고 몰려다니는 거 쪽수 선거, 쪽수를 가지고 선거를 하던 그런 시대는 이미 갔다. 그래서 투표는 역지사지를 해야지 된다. 우격다짐으로 하면 안 된다. 보수 유튜버들이 거짓 팩트로 비약을 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유튜버에서 인기가 없는 것도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확하지 않은 팩트를 가지고 그것을 오프라인에서 또 확산되고 이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국민의힘을 떠나고 보수를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품위 있는 국민의당 당원과
국민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를 함에 있어서도 본인이 품위가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후보의 격도 높이는 그러한 국민의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의 장점을 얘기해라. 남을 헐뜯기 전에 윤석열 후보의 장점을 얘기해라. 윤석열 후보는 자유로운 후보다. 정치권에 들어온 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복잡한 정치 이해관계가 없다. 정치권에 빚을 진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빚을 졌다. 그래서 얼마든지 윤석열 후보는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 모두가 이거를 역설해야 된다. 그리고 왜 찍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왜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 되는지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탄압에서도, 갖은 탄압에서도 우직하게 지켜온 것이 오늘의 윤석열 후보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후보의 장점을 알리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대위가 잘 출범을 하니까 회의에서도 윤석열 후보 굉장히 솔직하고 기분이 좋은 듯합니다. 지역 조직으로 내려가서 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라. 중앙에 올라와서 후보 주변 얼쩡거리지 말고 지역에 내려가서 본인들의 할 바를 최선을 다해라. 그게 바로 선거운동이고 표가 되는 활동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고3 청년 감동적인 연설을 듣고 김민기라는 그 인천국제고등학교 3학년이더군요. 감명이 깊었다.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똑똑하니 그 다음에 연설을 하려고 그러니 부끄러웠다. 청년들의 미래가 참 밝고 이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든든한 것 같다. 이들이 국정의 동반자라는 것이 무척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도 달라진 국민의힘, 즉 청년, 그냥 무슨 액세서리로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힘, 자리를 주기보다 기회를 주는 국민의힘. 그래서 이들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다. 민주당 따라오려면 따라와 보십시오. 아마 거기 조직 문화상, 민주당의 조직 문화상 못 따라올 거다. 아마 따라오려고 몸부림치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윤석열 후보의 말, 이준석 대표의 말, 허언이 아니고 진심이 담긴 자신감이 충만한 그런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대한민국 만세냐, 이 두 사람, 가치관이 분명하고 내 이익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만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